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알바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6살에 사내 커플로 결혼해 4살과 한 딸, 2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학벌이나 인물, 재력, 시댁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람 하나 착하고 성실한 모습, 그리고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건축될 집에서 생활하며 가난했지만 같이 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큰딸이 돌이 되기 전 사업을 하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주머님이 경매로 낙찰된 중랑구에 있는 냉면 가게를 양도받아 명의는 큰 아주머님 명의지만 열심히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제철을 타는 음식이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며 한 달의 생활비에 보태어 썼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모든 일이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그 사람 말에 힘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에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큰딸을 친정에 맡기고 가게에 찾아가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산부인과에선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조심하라며 큰일 날 수도 있으니 안정을 취하라 했었지만 조심하며 일을 도왔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고 저는 집에서 큰딸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서 아이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 밤 12시에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일과 육아는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저는 힘들다 말하는 남편을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다고 자주 얘기했고요. 그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바를 써야겠다는 남편의 말에 잘됐다 싶어 알바 사이트에 제가 공고를 냈고 남자 대학생 1명, 여자 대학생 1명을 주중과 주말로 나뉘어 뽑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대중교통으로 힘들게 가게에 도착해보면 여자 알바와 TV 소리도 음소거로 해놓고 다정하게 얘기하거나 절 보며 당황하기도 하고요. 주중에도 가게에 나와 손님이 있어도 남편의 노트북으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여자 알바생을 보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신경이 쓰여 몇 마디 하면 저는 의부증이 있는 여자로 몰렸고 정확한 물증이 없었기에 주의를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로 인해 제 몸은 항상 집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다가도 순간 기분이 이상해서 가게에 가보고 싶어도 두 아이의 외출 준비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저는 남편을 눈여겨보기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가게에 찾아가면 여자 알바생은 한쪽 구석에서 계속 머리만 만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 남편을 쳐다보며 입모양만 내면서 남편과 얘기도 하고요. 낯을 많이 가린다는 말에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에 일주일 있다가 찾아간 가게에 남편은 혼자 있었고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간 사이트 기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더니 채팅 사이트를 8개 정도를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광고처럼 채팅 사이트가 자동으로 열렸다고 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검색에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알아보았고 채팅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있었습니다. 추궁하니 검색하긴 했지만 자판이 고장나서 하지는 않았고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면 어떠냐며 너도 하라고 합니다. 대신 회원가입은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둘째 딸을 안고 있던 저의 목을 쳤고 저는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기념일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이 지나 집에서 채팅한 흔적도 발견하면서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혼해야겠으니 친정 부모님을 부르라며 싸우는데 마침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아이들을 보기 위해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걸 아시게 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며 잘못 키운 우리제라며 그 사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알아 더 슬펐고 더 죄송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전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 자리에 그 사람이 참석하게 되었고 다음날 새벽 4시 넘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둘째 모유를 줘서 자주 깨기 때문에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있었지만 냉전이기에 모른 채 하고 아이들과 잤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자 가게 들어갈 채비를 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화장실에 가보니 애벌한 빨래와 후드티와 청바지가 있었고 그 옷들에는 짧은 제 머리와는 상반된 긴 머리카락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추궁을 하니 저를 의부증, 정신병자로 몰며 이혼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다음 날은 둘째 딸의 뒤늦은 100일 사진 찍는 날이었고 3일 뒤는 큰딸의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모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큰딸 생일이 이틀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고 오자마자 한 소리는 법원에 갈 테니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화가 나서 안 들어오는 것이겠지, 가게에서 자거나 어머님한테 가서 잤겠지 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혼을 안 한다고 하자 이혼할 마음으로 바뀌면 전화하라며 여행용 캐리어에 짐을 싸고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집 컴퓨터에는 둘의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안 들어온 날 첫날 강릉을 시작으로 호텔, 모텔 머물며 식사는 2인분씩 먹고 다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대 후임을 만나러 다니나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가출한 남편이 친정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 1일 오후 3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시, 그 사람, 시아버지, 저 이렇게 3명이 있었고 친정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 전 1시간 동안 저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혼하겠다며 단호하게 얘기를 하였고 큰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는 말과 시아버지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4시 친정 부모님이 상기된 얼굴로 도착하셨습니다. 왜 불렀냐는 친정아버지의 말에 저와 이혼하겠다고 하며 저를 의부증으로 연애기간까지 합친 8년 동안 괴로웠고 의부증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었다며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태도가 일관되게 나오자 친정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제 앞에서 안 하시길 바랐다시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1월 1일 가게 근처에서 아침 7시부터 기다렸으며 나오질 않아 가게로 들어가 보니 여자 알바와 같이 가게를 여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남편 가출하고 친정아버지께 카드 내역서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시고는 그 길로 카드 내역서에 찍힌 영흥도 모텔에 가서 CCTV를 보시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한없이 흘렀고 연속극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제가 알던 우리 이쁜 두 딸의 아빠도 아니었고 마냥 좋았던 신랑도 아니었고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추궁에 실토를 하였고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님은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와 다툰 후 바람 새려고 차에 타니 위로해준다며 알바생이 같이 탔다고 합니다. 전 그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전 바닥에 자고 그 아이는 침대에서 잤어요 라는 신랑의 말에 더 화가 나신 시아버지를 뒤로하고 그 사람 가게에 혼자 있던 그 여자아이를 싣고 다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지 38일째가 되었네요. 더 이상의 카드 내역서는 없고요. 돈이 떨어지면 돌아올 거다. 기다리면 돌아올 테니 애들 잘 돌보고 있어라는 시댁의 반응. 하지만 친정에서는 일가 친척 모두 이 일을 알게 되어 그 사람 쫓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도 내고 경찰서에 고소장도 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간통을 했어도 물증이 있어야 하고 포기하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힘든 물증이죠. 변호사, 법무사, 형사들도 힘든 물증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법이 그러하니 가정법원 쪽으로 힘을 더 실으라고 합니다. 32살인 남편과 13살 차이 나는 여자 알바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도 안 나가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큰딸은 아직도 아빠를 많이 찾습니다. 많이 우울해하고요. 자기가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오히려 보호해준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안아줍니다. 7개월 되는 우리 둘째 딸, 아빠 얼굴이나 알련지요. 친정아버지가 여자 알바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도 두 딸이 있다. 기회를 줄 테니 나만 만나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면 봐주겠다.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 나도 개인적인 고민으로 같이 바람 쐬고 있는 거다. 당신 사위 만나서 똑바로 듣고 행동해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월계동에 있는 여자 알바의 학교도 찾아갔습니다.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목동에서 친정 부모님과 찾아갔지만 다른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쉬쉬거리며 외부로 얘기가 빠져나갈까봐 학교에도 찾아오지 못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협조받고 싶으면 학교에 찾아오지도 말고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면 연락 줄 테니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러 간 건가요? 학교를 빠져나가는 길에 여자 알바생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했다면서 3주 전부터 학교 앞에도 찾아와 저녁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또 친한 친구에게 누군가 자기를 뒤쫓고 있는 것 같다면서 무섭고 죽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옆에 없다고 하자 알겠다며 끊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많이 좋아했던 사람, 그러다가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어쩌면 의부충으로 쫓겨났을 뻔했을 수도 있겠죠. 모든 일에 계획적인 그 사람의 계획 중 하나였겠죠.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많이 외로웠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부족한 걸까요? 눈물이 이젠 안 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네요.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밤이 되면 집에 올 것 같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잘 참는다고, 잘 견딘다고, 차라리 울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라고, 참고 있는 것 같아 더 불안하다고. 사실 잘 참는 것보다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믿기지가 않아서요.
어느 순간 현실 파악이 되면 한참을 울다가도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보며 또 기운을 냅니다. 얼마 후 용산 경찰서 조사관의 부름에 조사받으러 가게 됩니다. 살다 보니 경찰서도 출입을 하네요. 처음 고소장 접수하러 갔을 땐 무서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는데 두 번째라고 좀 안정이 되네요. 또 막상 가게 되면 떨겠죠. 제 입마냥. 가족, 일가 친척, 지인들의 이런저런 도움과 조언으로 두 딸과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법원, 경찰서를 다니며 서류를 접수하고 조사도 받게 된 제가 아직도 어색합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 큰 아주버님 명의로 된 가게, 시아버지 명의로 된 적금 통장, 모두 어느 것 하나 제 거인 게 하나도 없네요. 그 사람은 자동차도 하나 명의로 되어 있고요. 가져올 돈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길어질 이번 싸움으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만 아니면 하루에도 12번 죽고 싶은 생각뿐이지만 아직 자기도 애기이면서 저와 동생을 챙기는 큰딸과 혼자 앉기 시작하며 엄마 소리를 하는 둘째 딸을 보니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이전에 나라는 사람은 없고 엄마로 또는 아빠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나로 태어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구김없이 아빠의 빈자리가 최소한 적게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이들과 살 집을 살 수 있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고요. 그 여자 알바에게는 위자료를 받아내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저를 비롯해서 어리고 여린 우리 두 딸의 인생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사람들이 많이 해서 이혼한 사람이 주변에 많지만 그래도 아직 선입견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키우려면 제가 강해져야겠죠. 묻고 싶네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짐이 되었고 어떻게 잘못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제외하고서라도 두 딸까지 버릴 정도로 지금 행복한지, 유부남을 만나고 처자식을 버리고 만난 둘만의 사랑 행복할 것 같은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